자, 앞에서 우리 연속 확률 분포로 했었는데요. 자, 오늘 하는 이제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루는 단원이고요.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자주 다루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출제하는 단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개념 설명을 정확히 듣고요.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정규 분포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노말입니다. 노말. 노말 분포. 무슨 뜻이죠? 노말? 흔한, 일반적인, 그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 분포입니다. 즉, 우리가 뭐 성적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뭐 선호도를 조사한다든가, 뭐 어떤 집단의 키 분포를 조사한다든가, 몸무게의 분포를 조사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보통 이런 그래프죠. 가운데를 이제 평균이라고 그러면 약간 종 모양 비슷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우리 많이 봤죠, 이런 거. 통계 공부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해요.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습니다. 자, 소개만 하고 끝날 건데 어지럽죠? 이건 소개로 끝입니다. 소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교과 과정인 거니까 한번 일단 구경은 잠깐 시켜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함수고요. 미적학을 다루는 사람만 조금 이해가 가능하죠. 자연 시그마 있고 자연상수 있고, 미적학을 전공 선택한 사람은 이걸 좀 알아먹는데, 미적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문자들이 이렇게 가득하지? 뭐 이렇게 될 거야. 자, 어쨌든 그냥 소개만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의 관계식은 보통 이런 것들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주로 이제 대상을 하는데, 우리 지금은 이렇게 생겨먹은 걸 하자. 그래서 노말 분포. 자주 사용되는, 자주 또는 흔히 사용되는 그런 분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문제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서도 우리 실생활 문제들을 많이 소재로 해서 통계 처리하니까 이걸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연속 확률 분포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에 불과하고, 주로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이런 그래프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분포를 이제 취하다 보니까 변수가 될 거예요. 변수 x를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모양은 이렇게 모양되어 있지만, 그래서 평균값의 위치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꼭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라 뭐 이렇게 모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지가지적으로 변할 거야. 또는 평균값이 틀리면은 뭐 또 이런 그래프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변화 무쌍할 겁니다. 따라서 이 분포가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중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자료 처리할 때 제일 관심이 뭐죠? 그 자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값, 대표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값, 뭐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죠. 그죠? 따라서 지금 이 가운데 이 평균 값하고 그다음 표준 편차는 왜 그런지는 물어보지 말고요. 그냥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분포만 잠깐 생각한다면, 약 이걸 한 3등분 정도 했을 때 3등보다 약간 위에 이때 이 폭을 이 표준 편차로 이해해도 돼요. 가운데는 뭐라고, 요거는? 평균. 오케이? 위에서 약 어떤다고? 위에서 약 3분의 1 지점이 약간 안 되는 지점의 어떤 폭, 요것을 표준 편차로 이해해도 됩니다. 왜냐 묻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 다루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분포를 가장 잘 표현하려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값이 있어야 이 분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를 가장 대표적인 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호로. 그래서 반드시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아까 정규 분포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노멀 분포라고 했죠? 그래서 n 이렇게 갖다 쓸 거고요. n 이렇게 쓰면 정규 분포로 의미하는 거고, 가로 아래다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 관심거리, 평균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이제 기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 편차는 보통 루트 값이지? 그래, 안 그래? 그지? 루트 값을 표현하면 잘 안 와닿잖아. 그래서 보통은 분산을 갖다 씁니다. 기호로 굳이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목적은 표준 편차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정기분포는 이렇게 항상 두 가지 값을 각각 대표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우리 정기분포를 다루기 전에 정기분포라는 그 확률 밀도 함수, 요겁니다. 구체적으로. 식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소개만 하고,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약간, 이런 그래프. 즉, 가운데 좀 평균 쪽에 좀 많이 모여있고, 자료값이. 그 다음에 좀, 나중에 좀 평균과 멀어지면 자료값이 좀 적어지는, 확률값이 좀 적어지는 그런 분포. 자, 그것의 이제 특징과 성질을 잠깐 생각합시다. 첫 번째. 정기분포 곡선은 직선 x 이퀄 m에서의 대칭꼴입니다. 자, 아까도 했어요. 변수 x가 있다면 정기분포 이렇게 생겨먹은 이제 정기분포. 그것은 가운데 딱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평균 m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대칭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은 언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함수 기호로 표현할 때도 우리가 좀 잘 체크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수할 때 만나 썼던 건데 이 직선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나요? 이 m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변수 x 값을 더하거나 빼도 y 값은 어떻게 될까? 같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y 값은 f m 플러스 x고 여기 y 값은 f m-x라 쓰면 두 y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표현은 f m-x 이퀄 f m 플러스 x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학의 언어로 즉 기호로 표시하는 거야. 이해가죠? 당연한 얘기야. 자, 두 번째, 이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는 항상 1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했어. 이 곡선 그래프하고 x축 사이 넓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확률이죠. 그죠? 그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것은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확률의 합은 얼마다? 1.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정기분포 곡선하고 x축 사이 넓이는 항상 1을 유지해줘야 돼. 확률의 합이 1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특징을 두 개 봤고요. 요 3번, 4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평균의 어떤 성질하고 표준 편차의 성질인데, 첫 번째 평균의 사양 성질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평균. 평균 값이 달라지면 그래프가 평행 이동됩니다. 단, 이건 무슨 전제 조건을 하냐면, 이거는 표준 편차가 같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야. 뭐 꼭 표준 편차 같지 않아도 상관없겠다. 일단 표준 편차 같으면 이제 그래프 모양이 좀 같은데요. 이거 뺄게요. 이거 조금 더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일단 표준 편차를 변화주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모양의 이제 정기분포 곡선이 있다면 확률의 합은 1을 유지하고 모양이 똑같은 건데 평균 값이 달라. m' 할게요. 그럼 뭐야 이건? 서로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x축으로 평행 이동되어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평균 값이 따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고요. 모양의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즉 그래프 모양은 그래프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모양은 평균 값이 관여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값이 크면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다. 즉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자,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요 이제 정기분포를 잠깐 생각하면 아까 선생님이 표준 편차를 어떻게 파악한다고 했지? 약 3등분 했을 때 약 3분의 1보다 약간 위의 지점이 폭이 이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요. 이게 표준 편차. 그 표준 편차 값이 만약에 커졌다고 가정할게요. 커지면 이 폭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근데 폭이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날까? 아니면 이렇게 늘어날까요?
그거? 방금 한 거? 노란색? 오케이. 왜 그럴까? 그렇지. 똑똑해. 넓이하고 2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폭이 늘어나면 당연히 높이도 낮아져.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맨 처음에 그랬던 이렇게 높이를 유지한 상태로 폭이 늘어나는 길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야. 물론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지면 폭이 좀 짧아질 거예요. 그럼 높이는 어떻게 돼 있어? 높아집니다. 이렇게 쭉 그렇게 폭이 이렇게 짧아지면.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시그마 2라고 하고 하얀색을 하얀색에서는 시그마 1이라 할게요. 여기는 3라 하자. 그럼 노란색의 분포는 시그마 2로 할게요. 그럼 대수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1을 기준으로 해서 시그마 2는 크겠죠?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거는 시그마 3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크기가 이제 되고 그러면 폭이 점점점 늘지만 또 전체 넓이 2를 유지하려니까 높이도 점점점 낮아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죠?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자, 평균은 뭘 결정한다? 평균값은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한다. 좌우 위치. 즉 X축 평행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값은 뭘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모양. 폭. 정확히 말하면 폭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면 이제 많이 써먹을 거니까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교재에 보면 잘 비교해놨죠? 그 교재에 보면은 그 밑에 평균값이 틀렸을 때 이제 평행이동 그래프가 이제 3번 평균에 대한 그래프하고 연결해서 복습하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 값을 달리하면서 변화준 그래프 있죠? 그것은 4번하고 연결해서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교재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역시 뭐니 해도 통계에 관심 뭐죠? 확률하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정규 분포를 이제 소개해 줬어요. 예? 흔히 자주 발생하는 분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거리는 역시 통계에서 확률과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두 가지 값인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고 했죠. 자, 확률은 뭐냐? 역시 연속 확률 분포에서 구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결국 연속 확률 분포니까. 자, 정규 분포에서 확률은 즉 A에서부터 X까지의 확률은 구간 ABS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와 X 사이의 넓이에 해당됩니다. 즉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렸을 때 X축 변수입니다. A서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려면 A가 여기 B가 여기라면 이 넓이를 구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확률이라는 거야. 자, 앞에 설명했었죠? 연속 확률 분포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돼.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 이거 값을 어떻게 구하지? 우리 앞에 연속 확률 분포는 보통 이제 직선, 원, 뭐 이런 기하적인 그래프를 대상했기 때문에 넓이 구하기 쉬웠는데 여기는 그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되냐? 이처럼 적분해야 됩니다. 느낌은 어떻죠? 이걸 본 순간 오 마이 가트 미쳤나 지금 이런 적분을 하고 앉았게. 그래서 선생님 밑에 설명했어. 이거 무슨 어떤 적분이라고 이거? 매우 굉장히 어려운 적분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소개만 해준 거야. 소개만. 그래서 이거 적분하라는 뜻이겠니? 아니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 함수 그냥 소개만 한다고 그랬지? 쓸 일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소개만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방법 알아야 돼. 원래 값을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안 해. 어떻게 할 거냐? 잘 알아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나. 표준화라는 걸 할 겁니다.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는 걸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수업을 할 내용이고요. 통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할 겁니다. 좀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표준화해서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못 구해. 다만 알고만 있으면 돼. 넓이가 뭐라고요? 확률입니다. Y값이 확률이 아니라 뭐라고? 넓이가 확률입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주어집니다. 어우, 이럴 때 보니까 또 이러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건 어떤 기분으로? 좋아서, 그지? 아까는 슬퍼서 했죠. 이거는 아주 좋아. 따라서 구할 건 뭐밖에 없어? 확률만 구하고요. 평균 표준 편차는 못 구합니다. 다 못 구한 건 아니다. 좀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할 수 있는 분포가 또 있습니다. 뒤에 특수 분포가 와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못 구합니다. 알았죠? 주어집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는 주어지니까 계산할 일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이제 개념 잡았죠? 자, 그러면 여기 갈 예제를 잠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기분포 곡선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은 이제 설명을 해줬으니까 예제를 풀면서 이해도를 좀 더 높여보기 바랍니다. 자, 예제 1번 도전해 볼까요? 자, 평균의 이해하고 표준 편차 이해를 묻는 겁니다. 정기분포 곡선에서. 자, 도전! 자, 봅시다. 자, 3학년 재학생 수가 500명인 같은 지역 세 고등학교, 고등학교 세 고등학교입니다. A, B, C. 여기 3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 분포입니다. 변수가 수학 성적 분포입니다. 자, 이거 X축 값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이거? 수학 성적입니다. 자, 그것이 각각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했어요. 하기 전에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지. 지금 A, B, C가 있는데 일단 A, B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균이 같고 표준 편차가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평균은 같습니다. 즉 MA하고 MB는 같습니다. MC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죠? 크죠? 자, 표준 편차도 구분합시다. 표준 편차는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시그마 B가 커요? A 커요? A가 큽니다. A가. 퍼진 정도입니다. 퍼진. 그래서 이 폭이 짧으면 표준 편차가 적은 거고 이 폭이 크면 표준 편차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는 B가 작습니다. C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념상 같게 봅시다. 모양 똑같죠? 똑같다고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야. C군요. 오케이. 땡큐. 여러분 찾아내는 것도 재밌어요? 자, 보기 기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자, 우수하다라는 것을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많이 있다. B하고 A를 구분해서 우수한 학생은 어디에 더 많이 있습니까? 라고 비교하면 이거는 이제 우수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변수 비교하는 거거든요. 변수. 이건 변수 비교입니다. 변수에 대한 넓이, 그래프상의 넓이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수하다는 건 변수 값이 일자 어쩌고 이쪽으로 커져야 이제 우수한 학생인 거고, 많다, 적다. 즉, 많다, 적다는 뭐야? 확률 값을 비교해. 그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넓이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이제 변수가 성적이 우수하다, 뭐 이 정도를 잠깐 볼까요? 그럼 A에 대한 성적이 이 정도 이상인 학생은 이 정도를 넓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 B 학생은 얼마나 갖고 있나? B 학생은 이렇게 되니까 한 이 정도 갖고 있죠? 그래, 안 그래? 우수한 학생은 누가 더 많다고 판단하면 돼? 누가? A, B, 어디? A가 더 많은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어떤가, 성적이? 같은 거지만 우수한 학생은 A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프 관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B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 이거 잘 체크하세요. 변수에 대한 뭐야? 확률, 즉 넓이를 우리 관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B 고등학교 학생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자, 평균적으로 우수하다 물어서 평균적으로. 위에는 우수한 학생이지만 평균적이야. 그럼 뭐만 관찰하면 돼? 평균만 관찰하면 돼. A나 B나 평균값이 어때? 60으로. 똑같죠? 평균은 똑같으니까 더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같다고 얘기하죠? 이건 틀립니다. 우수한 게 아니라 뭐다고? 같다.
자, C번입니다.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더 고르다. 고른 편이다. 고르다. 이거. 자, 고르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국어적으로?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건가 작은 건가? 표준 편차 값이 고르다라는 것은 크달까 아니면 작달까?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성적이 고르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좀 더 평균값에 많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 잠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평균이 70인데 60, 그 다음에 80 이런 집단하고 70, 69, 71 이 집단하고 평균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르죠? 고르다라는 건 어느 집단에 쓰는 표현이야? 여기에 쓰는 표현입니다. 즉 표준 편차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는 것을 이제 고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가 고르다가 아닙니다. 성적이 고르다야. 이해가죠? 따라서 표준 편차가 어떤 게 맞는 거야? 작은 집단을 우리가 얘기하는구나 하고 맞는 거야. 그랬더니 C하고 B를 비교하니까 표준 편차가 누가 더 커요? 보니까 C가 크죠? B가 더 작고? 그럼 성적이 고른 건 어디야? 이 B에 해당되는 거야. 헷갈리지 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얘도 틀린 얘기입니다. 맞아? B 고등학교 학생이 맞구나. 오케이. 땡큐입니다. B가 더 표준표가 작으니까 고르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도전합시다. 확률 밀도 함수하고 특히 확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도전! 자, 봅시다. 자, 정규 분포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평균의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표현한 겁니다. 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입니다. fx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즉 그림을 그렸을 때 이 fx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x 이퀄 m이죠. 여기는 변수 x입니다. 자, 기억! f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이건 정규 분포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미 얘기한 겁니다. 그죠? 막대 그래프를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두 번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값이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이건 뭐죠? x가 r일 때의 확률입니다. 이건 뭐죠? x 값이 r일 때의 y 값입니다. 즉 함수 값입니다. y 값. 자, 이 그래프에서 r이 한 요 정도라면, 요 때가 r이라면, 요 길이가 뭐에 해당되나요? 요 길이가? f, r이죠. 그런데, 요 때, x가 딱 요 때의 확률이, 요거 똑같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뭐죠? 길이죠, 길이. 그럼 확률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얘는? 넓이에 해당됩니다. 얘는 길이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 구할 때 x 이퀄 r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해. y 값이 그냥 확률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fx의 최대값은 x 이퀄 m일 때, 즉 평균값을 가질 때 y 값이 최대입니다. 맞나요? 여기지, 요거. 그지? 최대 맞죠? 왜? 모양을 우리가 특징상. 맞아요. 그럼 fm이 1보다 무조건 적어야겠네. 이거는 뭐에 대한 어떤 그 페이크냐면 니은 지문을 모르면 이것도 잘 헷갈려. 확률값이 합이 전체가 1이면 1보다 절대 클 수 없을 텐데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뭘만 유지하면 돼? 전체 넓이만. 전체 넓이만 1을 유지하면 돼. 응? 그러면 이제 이때 y 값은 1보다 반드시 작을 필요 있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요 구간이 1보다 적으면 이거는 1보다 상당히 커져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보다 반드시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호는 요 그래프 fx하고 확률 하고의 이해관계를 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이제 확률값에 대한 이제 이해 문제입니다. 자, 확률은 뭐라고 했죠? 그래프에서 넓이죠.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따라서 그래프를 관찰해서 넓이를 관찰해서 접근하기 바랍니다. 자, 도전! 자,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평균과 표준 표지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를 따를 때 다음 중 옳은 걸로 찾으세요. 이제 다 보니까 뭐야? 확률의 비교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세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 가운데가 뭐라고? 평균. 모양은 약간 종 모양으로. 뭐 이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기억.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약 위에서 3분의 좀 안 된 지점이 뭐라고? 폭.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기억. A, B가 양수고 B 값이 더 큰데 M으로부터 A, M으로부터 B까지 더한 그 사이의 Y 값. 대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M 플러스 A, 여기가 M 플러스 B. 이거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때 M으로부터 B를 빼고 M으로부터 A를 뺀 그 사이의 Y 값. 그러면 A 값과 B 값, 요만큼 A만큼 차이 나는 거고, 이만큼이 B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똑같은 길이만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잡으면 될 거야. 그럼 여기가 M-A, M-B가 되겠죠? 그죠? 그때 그 사이 확률. 그림이 조금 잘못됐다. 확률. 이것은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이걸 그림을 정밀하게 그려서 판단할 수는 없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바로 앞에 얘기했던 G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꼴이다 이거. 대칭꼴이다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럼 당연히 두 넓이 같겠어 안 같겠어? 같겠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더한 범위 x까지의 확률이 a라면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를 뺀 x와 더한 x 사이의 확률값은 2a입니다.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 시그마가 이쯤이라고 이제 단정할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입니다. m 플러스 a. 요 확률값이 얼마라고? a라고 할 때 m-a 역시 대칭꼴인 거니까 y값이 똑같게 그려주면 되고 에서부터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니까 요 넓이와 하얀색 넓이 합한 걸 물어보는 거죠. 역시 대칭꼴이니까 두 넓이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니까 2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디귿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죠. 하얀색의 넓이가 a면 똑같은 소재예요.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즉 디귿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 이 확률은 1에서 a만큼 뺀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식은 대칭꼴이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해서 요 각각 양쪽의 넓이가 각각 얼마가 되겠어요? 0.5가 되겠죠? 이쪽 0.5, 이쪽 0.5. 따라서 이쪽 넓이는 0.5에서 a를 뺀 게 되겠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0.5 빼기 a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잘 써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거 뒤에 가서 막 쓸 거야. 정확히 판단하세요. 대충 대략적으로 하지 말고. 자, 리얼 m-2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확률은 시그마 값을 반으로 줄였을 때 반으로 줄였을 때 그 사이 범위에 시그마가 반수니까 확률도 2배만큼 커지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맞을까요? 자, 이거는 종 모양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아까 이 모양이 종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종 모양이라는 게 종만 의식한 게 아니라 이 평균값 근처는 굉장히 확률값이 크고 이쪽 평균값이 멀어지면 확률값이 굉장히 적어지는 모양, 이것을 비유해서 종 모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조건을 잠깐 써버리면 자, 먼저 m 플러스 시그마가 여기 있다면 m 플러스 2 시그마는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만큼 갔을 때 여기를 말할 거야.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같은가요? 아니죠. 이쪽 넓이 훨씬 작겠죠. 평균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모양이니까? 쫑 모양. 쫑 모양에서 의미하는 건 쫑, 벨! 이런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평균 근처가 많다는 거야. 확률값이더. 그래서 아니지. 대수 비교하면 어떻게 됐어? 어느 쪽이 더 크겠어? 당연히. 시그마 값을 반으로 줄였을 때 확률을 2배 하면 양쪽 중에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훨씬 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곡선의 그래프 이용관에서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Are you okay?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역시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 뒤에 표준화해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마지막 예제지만 잘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확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도전! 야,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이 볼까요? 정규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Z가 있는데, 자, Z가 요렇게 뭐죠? 확률이죠. 확률 값이 0에서 1 사이가 A고 0에서 2 사이가 B라고 줬습니다. 그때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에서 2 사이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겁니다. 확률을 물어본 거다. 확률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프에서 뭘 관찰해야 된다고요? 넓이를 관찰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을 해야 돼.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문제 좀 잘렸네요. 어쩐지 여러분 좀 문제 풀다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겠네. 미안합니다. 선생님 교재 편집하다가 뭘 찢었어. 뭘 줘야 풀 수 있나요? 평균하고 표준 편수 줘야 됩니다. sorry. 이거 빠져, 앞에. 이렇게 줄게. 미안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속을 막 욕했겠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0, 1입니다. 했나요? 자, 오케이. 그럼 평균이 얼마란 얘기죠? 0. 표준 편차가 1이라는 뜻입니다. 대략 요 위쪽 폭이 1이라는 뜻입니다. 평균이고요. 자, 첫 번째 0과 1 사이. 요즘 요때 요 확률은 A. 0과 2 사이. 요 확률은 B라고 줬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이면 요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갖는 평균 왼쪽의 값이죠. 그때 y-값은 정규분포의 성질상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칭꼴인 거니까 이 넓이도 어떻다 서로 같겠죠? 따라서 얼마다? 이거는 A가 되겠죠? 얘랑 똑같아야 돼. 아니구나. 선생님 맛이 간다 그랬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잘못했어요. 요겁니다. 다시 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이쪽이 A인 거니까 반 0.5에서 빼면 되죠? 그래, 다시. 얘는 0.5에서 빼기 A 해주면 될 거야. 그죠? 자, 이번에 1부터 2까지 확률입니다. 얘가 2였으니까 요 확률, 즉,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죠? B에서 A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B 빼기 A가 될 거야. 자, 이거 같이 계산하면 되죠? 몇 번이 돼야 되나? 요게 돼야겠네. 그렇진 않죠? 자, 근데 이것을 잘 기본을 해서 이제 다음 이제 표준화해서 직접 이제 넓이 구하러 갈 건데, 확률. 그때 많이 쓸 겁니다.